제발 제 아이를 살릴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저의 절박한 질문에 프랑스 의사는 고개를 숙이며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엘리는 선천성 심장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심장은 매우 복잡한 구조라서 수술로 완치가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가 매일 조금씩 더 약해지는 걸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엘리는 여전히 제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저는 아이를 위해 어떻게든 힘을 내고 싶었지만 매번 돌아오는 냉정한 진단들에 조금씩 무너져 갔어요. 절박한 마음에 유럽 전역의 병원을 찾아다녔어요. 독일의 유명 심장 클리닉, 스위스와 프랑스의 병원까지 심장 질환으로 이름난 곳들은 모두 다 가봤어요. 하지만 만나는 의사들마다 똑같은 대답뿐이었어요. 수술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을 겁니다. 절망감이 가슴속에서 끝없이 커졌고 아이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없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느껴질 때쯤 저의 오랜 친구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에밀리, 한국에 가보는 건 어때? 처음엔 놀랐죠. 한국이라니 멀고 낯설게만 느껴지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친구는 진지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최신 의료 기술과 특히 복잡한 심장질환 치료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했죠. 특히 로봇 수술과 정밀한 영상 장비를 통해 선천성 심장 기형을 다룰 수 있으며 어린 아이들을 치료한 성공 사례도 많다는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희미한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낯선 나라에서 정말 방법이 있을까? 그곳까지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도 엘리의 곁에 앉아 작게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이를 위해 뭐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다른 선택은 없었죠.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가겠다고. 그곳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아보겠다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 옆에서 잠든 엘리의 작은 손을 꼭 쥐고 이 먼 곳에서라도 제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는 너무 긴장이 돼서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이곳에서 정말 엘리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제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엘리를 끌어안고 마음속으로 다시 기도했어요. 마지막 희망을 안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 낯선 곳이라는 두려움과 함께 한국의 병원이 진짜 우리에게 기적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교차했어요. 엘리를 데리고 병원에 들어선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크고 반짝이는 병원의 모습과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이었어요. 진료 대기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모든 일이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었죠. 아픈 아이와 함께라서인지 병원 직원들은 우리를 더 정성껏 대해주었고 차분한 분위기에 조금씩 안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곧 담당 의료진과 만나게 되었어요. 의사는 엘리의 복잡한 심장 기형에 대해 세밀하게 설명하며 정밀 검사를 통해 수술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복잡한 심장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최신 로봇 수술과 첨단 심장 치료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이 희망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다른 나라 병원에서 매번 위험하다고 말만 하던 치료를 여기서는 가능성을 이야기해주는 것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어요. 곧이어 엘리는 여러 정밀 검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병원의 시스템과 의료진의 세심한 배려에 감탄했어요. 검사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병원 안내를 받으며 병원의 구석구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환자 중심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인상 깊었고 병원 안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차분히 대기하는 모습도 마음에 위안을 주었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 안의 카페에 잠시 앉아있을 때 옆에 앉아있던 다른 보호자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여기서는 환자가 단순한 번호가 아니라 하나의 소중한 생명으로 대해진답니다. 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한국 병원에서는 엘리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워주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엘리의 상태와 모든 과정을 설명할 때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상세히 이야기해주는 의료진의 태도였어요. 늘 막막했던 마음이 점차 가벼워지고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여기라면 정말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드디어 엘리의 수술 날이 다가왔어요. 긴장이 가득 찬 마음으로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하니 의료진들이 부드럽게 안내해 주었어요.
엘리는 병원복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엄마, 무섭지 않아요? 라고 묻는 엘리를 보며 마음이 미어졌어요. 아이를 안심시키려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사실 두려움과 불안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수술실 문 앞에서 엘리를 보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의료진이 엘리를 데리고 천천히 수술실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에 제 심장도 함께 멈추는 것 같았어요. 수술이 진행되는 몇 시간 동안 저는 병원 복도를 이리저리 걸으며 초조함을 달랬어요. 만약 잘못되면 어쩌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온갖 불안이 밀려왔어요. 그 순간 지나가던 간호사가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해줬어요. 작은 말 한마디였지만 그 진심이 느껴졌고 잠시나마 위로가 되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인 이 교수님이 걸어 나왔어요.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미소를 띠며 다가왔어요. 에밀리 씨,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엘리는 회복 단계에 들어갈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억눌러 왔던 불안과 긴장이 한꺼번에 풀어지며 온몸이 후들거렸죠. 정말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몇 달 동안 짓눌렸던 무거운 짐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엘리는 회복실로 옮겨졌고 저는 아이의 곁에서 그가 깨어나길 기다렸어요. 엘리야, 이제 다 끝났어. 괜찮아질 거야. 조용히 속삭이며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첫날 밤 아이는 깊은 잠에 빠졌지만 간호사들이 자주 들어와 엘리의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처치를 해주었어요. 그들이 엘리를 보살피는 모습에 정말 감사했어요.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엘리의 피부색이 돌아오고 조금씩 숨결이 안정되는 걸 느낄 때마다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엘리가 마침내 눈을 떴어요. 아이가 저를 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라고 묻는 엘리의 모습을 듣는 순간 이 모든 시간이 꿈이 아니길 바랐어요. 옆에 있던 간호사도 울컥하는 표정을 지으며 정말 잘 버텼어요. 엘리는 강한 아이예요. 라고 칭찬해 주었어요. 엘리는 점점 건강을 되찾아갔고 매일 조금씩 더 잘 걷고 더 잘 웃었어요. 의료진도 늘 저를 안심시키며 회복이 순조롭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고 저는 매 순간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의 설명을 들었어요. 한국 병원에서의 따뜻한 보살핌과 정성 어린 치료는 그저 기술이나 시스템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담긴 진심이었어요. 엘리는 하루하루 회복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안색이 좋아지고 작은 손으로 장난감을 쥐며 미소를 짓기 시작했죠. 엘리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깊이 묵혀둔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저희 곁을 지켜주던 간호사들도 엘리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따뜻하게 돌봐주었고 그 진심 어린 보살핌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병원에 머무는 동안 만난 한국 사람들의 배려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부모님들이 작은 간식을 나눠주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니까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 눈빛과 미소가 담긴 진심 덕분에 매 순간 용기를 얻을 수 있었죠. 의료진도 매일 엘리의 상태를 세심히 점검해 주었어요.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면 잠시 쉬게 하며 아이의 마음까지 헤아려주는 모습에서 진심이 전해졌어요. 매일 조금씩 강해지는 엘리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엘리가 이겨내고 있구나 하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수술 후 엘리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작은 기적을 매일 경험하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엔 침대에 누운 채로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겨워했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스스로 앉을 수 있게 되었고 간호사들이 가져온 장난감을 손에 쥐고 미소를 지을 때는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엘리의 웃음은 우리에게도 희망이었어요. 병원 생활 중 주변의 따뜻한 마음은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낯설고 외로웠지만 엘리가 아파할 때마다 간호사들은 진심으로 함께 걱정해 주었고 그들의 따뜻한 격려 덕에 무척이나 고마웠죠. 엘리의 회복 속도가 느리다고 느껴질 때마다 옆에 있던 간호사들이 조금만 더 힘내세요. 엘리는 정말 강한 아이니까요.
라며 응원해 주었어요. 의료진 모두가 가족처럼 대해주며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엘리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리해 주었어요. 정말 감사하고 감동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어요. 같은 병동에 있던 한국인 부모님들이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 저희 아이도 예전에 큰 수술을 받았어요. 힘들었지만 결국 이겨냈으니까 에밀리 씨도 분명 잘 될 거예요. 라며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어요. 그들이 건넨 유자차 한 잔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어요. 언어가 달랐지만 그들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격려 덕분에 서로 같은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걸 느꼈죠. 엘리가 병원 복도를 걷기 시작한 날 간호사들도 모두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한 걸음씩 걸으며 장난감에 흥미를 보이는 엘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곳 사람들과 의료진의 진심 어린 마음 덕분에 우리가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가 병원에서 점차 회복해가며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의료진과 주변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한 관심 덕분에 우리는 정말 큰 힘을 얻었죠. 엘리는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졌고 의료진과 간호사들은 그의 작은 변화에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어느덧 엘리가 병원 복도를 걷게 되었을 때 그들은 엘리! 정말 강한 아이예요. 라며 칭찬해 주었어요. 매 순간이 감사했고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마지막 진료를 받던 날 간호사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우리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엘리에게 작은 선물과 손편지를 건네며 엘리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란단다 라고 다정하게 말해주었어요. 그 따뜻한 메시지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이곳에서의 소중한 기억이 되었어요. 떠나는 날 담당 의사 선생님은 엘리가 앞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관리법과 건강유지법까지 세심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엘리는 정말 잘 이겨냈어요. 이제 예후도 좋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그동안 짓눌렸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느꼈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만난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이 가슴에 차올랐어요. 우리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희망과 감사함을 안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제나 한국에서 받은 이 따뜻함과 친절을 기억하겠다고요. 프랑스로 돌아온 지금도 가끔씩 한국에서의 날들이 생각나요.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엘리의 웃음이 다시 돌아온 것은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었어요. 여기까지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사연으로 적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어려운 수술을 받기 위해선 많은 환자들이 해외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 환자들이 찾아오는 의료기술 선도국으로 자리 잡았고 특히 정밀 로봇 수술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의료진들도 한국의 로봇 수술과 최신 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해 방문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정성과 따뜻한 배려도 한국 의료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해외 병원에서는 종종 환자를 하나의 케이스로 보며 차갑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 덕분에 환자들이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국 의료진의 진심 어린 돌봄과 정성은 전 세계에서 한국을 특별한 의료 국가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다고 했던 복잡한 심장 수술을 한국의 의료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의료 기술과 정성 어린 치료 덕분에 엘리는 서서히 회복할 수 있었죠. 에밀리는 이제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을 잊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엘리의 손을 다시 잡고 그 아이의 미소를 다시 보게 된 것은 단지 운이 아니라 한국 의료진과 이곳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준 기적이었으니까요. 그녀는 한국에서 만난 이들이 보여준 친절함과 관심 덕분에 가족을 잃을 뻔한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그 속에서 빛나는 사람들의 따뜻함이 또 하나의 가족에게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한국의 따뜻한 의료 서비스와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배려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